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에서 울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은영 박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이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부부를 보니까 그 부부가 한 17년 정도 된 한국 베트남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배 부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관심 있게 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그 사연이 아들이 이제 소아 우울증에 있어서 이 아들이 정말 좀 잘, 치료가 돼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 이제 의뢰를 했나 봐요. 근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남성분 쪽에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리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리고 제3자한테 의견하는 거를 좋아하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을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정말 참, 본인들이 그 일을 만들어 놓고, 어, 자책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시어머니를 봤는데 그 시어머니도 영상에서 하는 얘기가 며느리 편은 들어주지 않아요. 그냥 아들 편을 들어주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닌 말도 했어요. 그냥, 너가 이혼하고, 아들만 가끔 보고, 그렇게 살면 어떻겠냐. 그것도 첫째가 있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베트남 신부를 봤을 때, 베트남 신부는 17년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느껴도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현명해요. 현실적이고, 그리고 허튼 소리 잘 안 나고. 근데 대부분 보면 아내 탓을 많이 하죠.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의 유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되게 엄하고 말 안 들으면 매도 되고 폭언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됐어도 그 이중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자식들한테 막 폭언하고, 어? 그리고 와이프한테도 폭언하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욕. 그러면 자기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정말 뭐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면 내가 아빠가 된다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라는 이 마음을 먹고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탓을 하고 자기 과거가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이제 유년 시절은 이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도 뭐 운동선수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말 폭언은 안 했어도 뭐만 조금 잘못했다면 무조건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할 때에도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바람 피고, 어,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날라오는 게 이제 폭력이었죠. 폭언과 폭력. 근데 뭐 저희들한테 뭐 욕은 안 했어요. 저희들 뭐 매는 됐어도.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삶을 딱 살다 보니까 제가 딱 느꼈던 게 딱 그거였어요.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린 나이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손수, 도시락도 싸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곧 공부도 되게 잘하고 했거든요. 상도 많이 타오고. 근데 이제 그런 성취감과 이제 목적이 싹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대해서 별로 이제 관심이 없었죠. 그때서부터 이제 성적이 뚝뚝 떨어지니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 상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를 이제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그러고서 이제 개선이 없어요. 왜? 아버지는 또 아버지 나름대로 뭐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생활에 들어가는 또 생활비를 쓰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의 그런 한 10년? 10년 정도 요 사이가 그렇게 저한테 썩 좋은 추억이 있는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어쨌다 저쨌다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안고 그걸 똑같이 반복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이 남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부간의 이 소통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소통. 그러면 이 남자는 아들이 이 소아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뭐 약 처방만 하고 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 자체가 애한테는 나중에 큰 독이 될 수 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 신부 같은 경우에는 애가 아파서 입원을 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 베트남 신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말을 그렇게 하냐 하면서 또 이제 거기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입장은 애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이력이 있으면 나중에 뭐 취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리고 면접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저였다면 뭐 자식이 뭐 이런 이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인의 이 병이나 이런 의료 기록이나 이런 거는 개인만 아는 거지 뭐 다른 회사에다가 알릴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전문 기관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는 게 가장 우선인데 본인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 생각만 하고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너하고 뭐 대화를 하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다 막 이렇게 또 이제 그 베트남 신부한테 이제 안 좋은 폭언을 또 일삼았죠. 그러면은 아내분도 자기가 이제 선택한 남성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한 얘기로 상처를 많이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이제 좀 떨어져서 각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분은 첫째 아들이랑 시어머니랑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신부는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막 전화하면서 나는 한국에 결혼을 왔는데 내 주변에는 같이 터놓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빠 엄마도 아무도 없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근데 이제 아들하고 이 손자하고 그 엄마하고 밖에 나가면서 시어머니는 또 가재는 개편이라고 자식 편을 또 들더라고요. 자식 편 들면서 뭐 배고픈데 뭐 추어탕 먹으러 갈까 말까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아 됐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거죠. 아범이 네가 정 힘들다면 이혼하고 살아라.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손주한테 하는 얘기가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잘못했니? 엄마가 잘못했니?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른으로서 개념이 없다 이거죠. 둘 사이의 문제는 둘이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아들이 폭언을 하고 언성을 높이면은 두들겨 패서라도 아들을 훈육을 하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냥 말로만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무시를 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 그런 자식이면 똑같은 거 아닐까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들이 자해를 하고 죽겠다고 뛰어내리려는 충동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뭐 누가 만들었겠어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본인 기분 좋으면은 아들, 아빠는 너만 잘 되면 아빠는 진짜 소원이 없어.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너 잘 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했다가 본인 기분 나쁘면은 욕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그 이제 국제 결혼하신 신랑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이런 부분이 너무 재미있어서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에 아내가 한국 와서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게 남편이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화나 그리고 상의할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요. 누누이. 그리고 아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그리고 부부로서 잘 지낼 수 있는 이 시기는 아내가 임신 중, 출산 후 요때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보여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에도 이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육아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내도 우리 남편이 최고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 지금 당장은 서로가 좋은 조건에서 만나서 서로의 외모나 얼굴이나 이런 거를 보고서는 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만 나중에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했을 때 그때 부부의 그 신뢰와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 만나도 똑같아요. 한국 사람 만나더라도 남자는 여자의 생각을 100% 이해를 못해요.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아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서운한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이 부분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더 사랑도 견고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더 두터워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도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그리고 이제 남편 때문에 한국에 와서 살지 하면 남편이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옆에서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남편이 해줘야 될 의무거든요. 왜? 본인은 나가면은 친구라도 만나지, 나가면은 뭐, 부모님 다 있지, 외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남편밖에 없어. 근데 남편이 외면을 하고 상대방을 무시를 한다? 그러면은 어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만약에 이제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자식 앞에서 아내를 무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아내한테 큰 소리를 친다든지 그리고 자식을 혼낼 때에도 중저음으로 해서 따끔하게 혼내고 딱 끝내야 되는 거지 혼내는 것도 너무 이렇게 길게 혼내고 때리고 자존심 깔아뭉개게 되면 자녀 또한 아버지를 거부할 수가 있고 아버지를 무서워할 수 있고 아버지 곁에 가는 거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자식을 키워본 입장에서
자식 키우는 입장에 아버님들은 다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를. 근데 그 실수했구나를 알면 두 번째는 똑같이 하면 안 되거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됐다 싶어서 자식이 오려고 하면은 여기서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 어떻게 돼? 아, 똑같아. 똑같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자식이 뭐 초등학교 한 뭐 3학년, 4학년, 중학생 그 정도 딱 되면 부모하고 단절을 하게 돼요. 관계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이 사이를 좁힐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했을 때 그때 돼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자식들도 이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식한테 큰 소리 치면서 뭐 때리거나 인간 이하의 이런 대접을 하면은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아내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도 다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뭐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은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으쌰으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 남자의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누구랑 사귀었을 때 화가 딱 나가지고 뚜껑이 딱 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죽이네 살리네 이런 사람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웬만큼 이해하고 넘어갈 거 이해하고 아 이건 전혀 아니다 싶으면 딱 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걸 한번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제 결혼을 양상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돈 들고서는 국제 결혼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런 점에서 이런 리스크가 딱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이 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나중에 제2의 인생을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